은행권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9월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2억에서 2억 5천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에 전세대출을 1억 받은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추가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또 국민은행은 주담대중 생활안정대금 한도를 최대 1억으로 축소한 데 이어서 수도권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했습니다. 하나은행도 9월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를 1억으로 제한하며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하면서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대출 모집인별 한도를 축소하거나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억제 방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 공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책대출이 최근 주택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본격적인 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제도인데다 최근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서 공급 규모까지 축소하는 방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로 정책 대출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 인상했고 추가로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정책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현재 은행 대출 40%와 비은행 대출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정책 대출은 DSR에서 예외였지만 DSR을 도입하면 상당 부분 대출 한도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은행권이 취급한 주담대 중 60%는 정책 금융으로 나타났고 상반기 디딤돌 대출 공급액이 약 15조 원으로 작년 대비 1.8배 증가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인 디딤돌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전세자금인 버팀목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 이하의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정책 대출과 금리 차이가 심해진 측면이 있었다며 정책자금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무리한 대출인 연끌을 하지 말고 서울 아파트 추경 매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9월부터 집값이 급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최근 SBS 경제 현장 등에 출연해서 향후 6년간 매년 일산 신도시에 버금가는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면서 무리한 추경 매수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수도권에서 6년간 42만 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 등 좋은 지역에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란 믿음을 주기 위한 대책 발표라며 연끌을 해서라도 따라서 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초조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앞으로 새 집을 분양받을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급하게 추경 매수에 가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관련 내용도 나왔습니다. 장관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며 지금이야말로 아껴뒀던 그린벨트를 풀어 쓸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올해 초부터 이어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9월이나 10월부터 다시 꺾일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까지의 시장 분위기가 대세 상승이 아닌 일시적인 가격 회복장이라며 연끌 비투나 패닉바잉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인 개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9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도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DSR과 LTV 한도 자체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KBS 방송 등에 출연해서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그동안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 등과 관련해서
시장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기조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사실상 가격만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 원장은 연초에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금감원이 바란 건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제2금융권보다 1금융금리가 높아진 것도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이 물량관리나 적절한 미시관리를 하는 대신 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당국이 소통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565조 8,957억 원으로 한 달 만에 6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 대신 비가격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자만 먼저 갚는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와 갭투자용 전세대출 중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주택자 대출과 갭투자 등 투기 목적 수요로 자금이 흘러가는 걸 통제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이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수도권에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주담대에도 DSR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재 40%인 DSR 한도를 35%로 낮추거나 LTV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영끌족이 구입한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집합 건물이 13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끌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파산하는 악순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원 등기정 보광장 자료 등에서 지난 7월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5,4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 이상 급증했습니다. 2010년 11월 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집합 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결국 영끌족들이 주택을 날리고 파산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매시장 관계자는 임의경매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 등에서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영끌족들이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대출 상환에 실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분양가와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또 무리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562조 9천억을 넘어서고 있고 한 달 만에 3조 2천억 이상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영끌족 집들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영끌로 집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1년에도 무리해서 집을 산 2030 세대가 대규모로 파산한 사례가 있다며 영끌족 파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